안녕하세요. 과문금로입니다. 제가 보니까 투자로 꾸준히 좋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에는 딱 한 가지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내가 가장 잘 알고 가장 확신을 얻는 종목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어려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박성현 님도 이러한 투자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떠한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시고 어떠한 투자 원칙을 세워서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 방문자 수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까지. 이제 어마어마할 때 봤나봐요, 제가.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예. 제일 좋아하시는 투자가 잃지 않는 투자.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의 슬로건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또 그거를 실천하신 장본인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사실은 뭐 투자의 고수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큰 돈을 벌고 싶으면 다른 분의 얘기를 참고하시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큰 돈을 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뭐 바라는 이런 투자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정도가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수준이죠. 솔직히 네. 저는 주식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더 좋아해요. 진짜 아니니까. 진짜 아니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신기하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을 버니까 신기한 거죠. 원래 돈을 저도 벌면... 신기해요. 그래서 원래 돈을 벌면은 예. 다 고수이십니다. 작가님께서 달러 투자를 제일 쉬운 투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투자라고 하면 네.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이제 대표적이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종목을 일단 골라야 되잖아요. 네. 예, 뭐 삼성전자 사야 될지 현대차 사야 될지 뭐 대형주 사야 될지 소형주 사야 될지 배달주 사야 될지 지금 얘기만 해도 테마주를 사야 될지 막 너무 복잡해요. 종목을 골라야 돼요. 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큰 범주로는 뭐 상가 사야 되는 건지 아파트 사야 되는 건지 토지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또 아파트도 부산에 있는 걸 사야 되는 건지 30평대를 사야 되는지 너무나도 이렇게 초이스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어렵죠. 그걸 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그쵸.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달러 투자는 종목이 정해져 있어요. 달러만 사고 팔면 돼요. 간단하죠, 아주. 거기서부터 시작이.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종목 고를 필요도 없고 네. 뭐 저기 우량한 정도로 따지면 네. 일단 화폐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지금 이미 그쵸. 증명이 됐잖아요. 제가 맞아요. 원달러 환율이 막 1,000원대가 깨질까 말까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고 달러 투자하세요라고 말하고 다닐 때는 달러 이제는 맛이 갔어. 이제 기축통화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왔었어요. 그쵸. 예, 뭐 중국이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유로화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환불 갔어. 달러는 끝이야.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설명을 해줬어야 됐었어요. 그쵸. 뭐 미국의 군사력이나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막 경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기축통화는 미국이 어떤 패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됐었는데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국이 모든 이 글로벌한 경제를 지금 지고 흔들고 있잖아요. 그냥 금리 하나 움직이는 것으로 맞아요. 이 세계가 다 휘청휘청하는 상황을 이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느끼고 있어서 제가 그런 설명까지는 지금 이제 필요 없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거네. 예.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걸. 예. 그리고 이제 가치와 가격도 비교적 쉽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려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의 토지가 얼마만큼을 갖고 있고 그쵸. 공장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으며 또 브랜드 가치는 어떠한지 막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그 가치보다 주가가 낮아지면 그때 사면 잃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에 실패도 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싸게 샀는데도 밸류에이션보다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나 비싸게 산 건가? 그래서 손절매를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가격과 가치가 그냥 눈에 보여요. 가격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0달러가 얼마일까요? 지금 100달러가 100달러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00달러는 그냥 100달러. 이 커다랗게 숫자로 100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가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이제 환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뭐 1달러당 1,400원이다, 1,440원이다 이렇게 될 뿐이지 100달러는 그냥 100달러예요. 미국 사람들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기본적인 달러 투자의 철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쌌을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데 가격도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죠? 예,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차트를 딱 펼쳐봤어요. 네. 그랬더니 3조 호황인 1980년대에 가장 낮았을 때가 한 700원 정도였고 IMF 때 네. 뭐 되게 힘들었을 때가 치솟았죠. 예 그때 막 2,000원까지 장중에 가다가 종가는 한 1,700원 수준에서 끝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그러면 이건 어떤 뭐 자산이나 네. 뭐 부동산이나 원자재나 이런 거에 그 가격이 아니라 네.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잖아요. 환율이라는 거 말 그쵸.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게 한없이 우상향할 수도 없고 네. 한없이 우하향할 수도 없는 성질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게 저점이 700원, 고점이 1,700원인 거를 확인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단순 무식하게 저는 중간은 그냥 얼만가 두 개 아. 더해가지고 나눴더니 1,200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700 더하기 1700 네. 더하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 1,200원 아래에서 사면 1,200원 이상으로 언젠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1,200원 위에서 사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냥 1,200원 아래에서만 사면 되겠네? 라는 아주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 달러 투자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하방이 뚜렷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주식을 사면 이게 상장 폐지도 되고 할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손절매라는 거를 못하면 뭐 주식 투자 못한다 막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하방이 700원으로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아무리 떨어져봤자 700원인 거고. 그래서 하방이 뚜렷하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손절을 못하거든요. 네,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갖고 그쵸, 있는 그쵸. 마음이에요. 잘 못할 바에는 그냥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1,200원 이상으로 오를 테니까. 그래서 1,200원 밑에서만 사자라는 거를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원칙은 손절매를 하지 말자라는 원칙. 이 두 가지만 지켜서 지금 한 5년 정도 달러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단 1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쵸. 1,400원 잃었어. 올랐으니까. 올랐고 손절매도 안 했고 1,200원 밑에 샀는데 어떻게 잃어요? 그쵸. 근데 저를 뭐 여러분들보다 저 먼저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이거를 이제 같이 투자했던 분들은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다 1원도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주식하고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네. 달러 같은 경우는 환율이다 보니까 오르내림이 일정한 사이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클도 갖고 있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네. 없는 구조죠. 예, 예. 그리고 너무 낮고 너무 높아져 버리면은 정부에서 개입이라도 해서 맞아요. 정부가 지켜주는 네. 자산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치솟을 수도 없고 너무 맞아요, 떨어질 수도 맞아요. 없는 그런 예, 성질을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내가 너무 무리한 투자만 하지 않는다면은 예. 손절을 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그 수출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환율이 너무 낮으면 정부가 올려줘요. 그렇죠. 예,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처럼 너무 높으면은 원자재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이제 네. 밀가루가 비싸지면 빵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내수 경기가 침체가 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열심히 그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환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죠.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낮아졌을 때는 정부가 올려줄 거를 생각하고 네. 사면 되고 네. 지금처럼 너무 올랐을 때는 정부가 내릴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죠. 예, 1,200원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매매를 할 때 네. 비용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이게 환전 수수료가 비싸서 이거는 못해. 그렇죠. 내가 살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살 때는 더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더 싸게 사야 돼. 간격이 있어. 갭이. 그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벌기는 힘들어 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여행을 갈 때 이제 환전을 해본 사람들. 네. 근데 이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예, 고려시대 때 얘기를 하고 오. 계신 거예요. 지금은 달러를 사고 파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존하는 모든 투자 대상들 중에 최저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증권사에서 가장 엔화를 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가 있는데 최저 수수료가 스프레드 1%에 95%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가 있어요. 1달러당 0.5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0.05%예요. 네. 그리고 팔 때도 0.05% 해가지고 둘 다 합하면 0.1%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를 네. 비교해 보면 그 수수료 우대율이 되게 좋은 그런
증권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0.3% 정도 수준이야. 거래세하고 네. 예, 중개 수수료하고 네. 그걸 다 합하면 이제 100만 원 정도를 거래하면은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예, 거래 비용으로. 네. 근데 달러는 100만 원어치를 내가 사고 팔았을 때 거래 비용이 1,000원이에요. 네. 3분의 1이네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달러 투자를 하실 때는 예. 증권회사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달러 투자 처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냥 증권사의 95% 환전 수수료 우대를 누구나 해줘요. 네. 뭐 특별한 고객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증권사까지 말씀드리면 키움증권에서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은 4만 원 정도를 4만 원 더 되겠네요. 40달러니까. 맞아요. 그 정도를 축하금으로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95% 환전 수수료 우대까지 해줘요. 네. 예,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그냥 1달러를 샀다가 팔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준 환율이 만약에 1,000원일 때 사면 1,001원 이상만 오르면 수익이란 얘기예요. 근데 환율이 뭐 1원 정도 오르는 거나 네, 떨어지는 거나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달러 투자할 때를 설명을 드리면 10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네. 100만 원을 제가 사고 나서 5원 정도의 환차익을 얻었어요. 1원 정도가 만약에 이제 수수료라고 치면 네. 6원이 오른 거죠. 그러면은 5,000원을 벌어요. 근데 이 환율의 특징이 아까 뭐 큰 관점에서 봐도 하방이 뚜렷하고 상방이 뚜렷하다고 하지만 하루에도 이 변동성이 되게 낮아요. 하루에 뭐 그쵸. 5원, 10원 뭐 이렇게 오르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대신 변동성이 낮은 대신 잦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1,000원일 때 샀어요. 1,006원이 돼서 5원의 환차익을 얻고 5,000원 벌고 팔았어요. 네. 근데 한 5분 정도 있으면 다시 1,000원이 돼요. 또 사요. 그리고 또 팔고 또 올라요. 또 팔아요. 이거를 한 5번 정도 반복했을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5,000원씩 5번 수익 실현을 하면 25,000원이잖아요. 네. 당시에 1년 은행 정기예금 이자하고 비슷한 수익인데 세금도 없고 참고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또 근데 세금 안 내는 게 자랑이냐 막 이런 악플도 달리던데 예, 절세예요, 절세. 예, 처음에는 저도 100만 원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예, 근데 계속 이 투자를 하면서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요. 계속 시드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규모가 커진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경험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그렇죠. 예, 처음에는 전 100만 원 이렇게 사면서도 벌벌 떨었어. 이게 그렇죠. 과연 될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경험이 쌓이고 기술도 늘고 뭐 이렇게 지식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도 처음에 100만 원 정도로 한번 사고 팔기를 해보시면은 뭐 쉬운 투자예요. 이제 세금을 안 낸다, 그리고 예. 종소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예. 모르셨던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원칙을 제가 이제 엔화에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엔화 투자도 이제 하게 됐는데, 엔화도 그 일본 정부가 지켜주더라고요. 그쵸. 많이 하락했는데 개입을 해가지고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아마 엔화 투자를 하기에는 사람들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일본 경제에 대한 약간의 그렇죠, 우려? 그렇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어요. 저는 철저하게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를 하지 예측을 안 해요. 이 환율 예측은 신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한 5년 정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달러 투자를 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인증도 하니까 다 더해봤더니 올해 제가 매수한 달러하고 엔화하고 유로화를 더해봤더니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억 원이 있어서 투자한 게 아니라 사고 파니까 계속 샀을 때를 다 더하니까, 그러니까 1,000억 원치를 샀다가 1,000억 원치를 파는 거예요. 네. 예, 이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규모인데, 하여튼간 이 정도로 많이 투자를 했으면 너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5년 동안 그 많은 금액을 투자했으면 1도 몰라요. 예. 네. 환율이 단 1원이라도 오를지 떨어질지 한 1분 이내에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제가 지난 5년 동안 단 1원도 잃지 않는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측을 1도 안 한 게 오히려 이유였어요. 제가 만약에 예측을 한다라고 본인을 자만을 해가지고 미리 샀다.
그러면 무조건 깨졌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 내가 사면 내리고 그쵸.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맞아요. 저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만 대응을 했고, 또 하나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700원하고 1700원의 중간이 1200원이니까 1200원 아래에서만 사는 어떤 원칙을 했듯이 네. 엔화는 저는 사실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사람들한테. 아니, 달러 가치 좋은 거 있는데 그쵸. 엔화를 왜 투자해요? 엔화하고 달러 가치가 원래는 커플링 됐었어요.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상 현상이 일어난 거죠, 사실 금리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올해 한 4월부터는 엔화 투자를 이제 저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엔화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체 차트를 보면은 1,200원에서 1,300원 근처가 그 중간가예요. 근데 1,000원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1,200원 아래였어도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엔화 투자가 어려워요. 달러하고 비교해 보면 안정성도 떨어지고 또 수수료도 좀 할인 그 우대율을 적용해 주는 데가 적고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원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머 이건 사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에 샀다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넘버링 같은 걸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넘버 원이 사요. 엔화를 얼마에 예를 들면 뭐 970원에 사요. 네. 100엔당. 그 다음에 한 5원 정도 떨어지면 965원 정도에 넘버 2가 사요. 네. 3가 사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는 이름의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이라는 어떤 투자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계속 떨어지다가 올라가면 팔아요. 얘만. 예. 그리고 또 올라가면 얘 팔고 또 떨어지면 얘 또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4월부터 지금까지 투자했는데 단 1원도 잃은 게 없어요. 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심지어 이제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공개해요. 제가 약간 과장을 보태면 제가 사자마자 거의 10초 이내에 블로그에 올려요. 내가 얼마에 샀는지. 네. 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제가. 그쵸. 제 스스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투자의 고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사고 팔아요. 그런데도 수익이 나요.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넘버 원이 샀습니다. 넘버 투가 샀습니다. 최근에 엔화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넘버 5까지 갔었어요. 근데 오늘 5 팔고 4 팔고 올랐잖아요, 잠깐. 네, 예, 그래서 3는 지금 수익 구간인데 방송 끝나고 팔 거고. 오. 예, 근데 다시 떨어지면 어떨까요? 저는 또 사겠죠, 다른 게. 예, 좋아요. 아. 떨어지면 또 사면 되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환율의 변동성은 낮지만 잦다라는 특성을 이용한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